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연구 주제로 생각을 해본 뇌 크기와 지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를 가지고서 연구 주제를 도출해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글 학술 검색 결과에서 봤듯이 기존 연구 결과에서 뇌 크기와 지능은 약하긴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참신한 연구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개수를 바꿔보는 겁니다. 뇌 크기와 지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설이 어떻습니까? 독립변수는 뇌 크기가 될 것이고 종속변수는 지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독립변수인 뇌 크기만을 볼 게 아니고 더 많은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뇌 크기만 보는 게 아니고 뇌 크기도 보고 머리 둘레도 보고 두개강 부피도 보고 대뇌피질 크기도 보고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의 수를 늘리는 방법들이 있고, 크기뿐만이 아니고 부피를 보는 방법도 있고 뇌만 보는 게 아니고 머리 둘레랑 두개강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지표를 연구 범위를 늘리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식으로 독립변수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종속변수의 개수를 바꾸는 건데, 지능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를 동시에 보는 거죠. 지능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IQ, EQ, 수능 점수 같은 걸로 보는 것도 방법이고, 지능과 아예 상관이 없는 다른 지표들, 예를 들자면 사회경제적 수준, 삶의 질, 행복도, 이렇게 다른 지표를 추가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역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을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구 결과들은 아무래도 서양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서양 백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인종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좋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국인만이 아니더라도 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같은 아시아인들을 더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넓은 범위로 황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요런 다양한 인종들이 모두 들어가는 거대한 규모의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성별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만 따로 떼서 보거나 여자만 따로 떼서 보거나 양쪽 성별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보편적인 결론을 내는 연구 결과나, 이러한 모든 방법 역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한정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됩니다.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도 좋고, 노인 층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도 좋고, 소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러한 연령층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보편적으로 전체 연령에서의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참가하는 연구 대상의 숫자를 조절하는 것 역시 방법입니다. 기존에 연구를 인원수를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사이즈로만 연구를 해왔다고 치면은 연구 대상 인원수를 수천 수만 이상을 키워가지고 보다 더 큰 사이즈의 연구를 수행을 해가지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 종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라고 하면은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동물들을 대상으로도 지능지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을 잘 공부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동물이 있다고 치면 원숭이라거나 쥐라거나 개라거나 이런 다양한 동물에서 뇌 크기와 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동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IQ 테스트 같이 정량화된 지능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능 지수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바꿔가면서 추가적인 연구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 지표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뇌의 크기를 저희가 지표로 잡았는데, 뇌의 크기만이 아니고 뇌 세포 수를 추가로 측정을 한다거나, 뇌 세포 밀도를 추가로 측정을 한다거나, 혹은 뇌는 이제 이랑이랑 고랑이 이렇게 울퉁불퉁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경세포를 많이 넣을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러한 뇌 이랑과 고랑의 깊이랑 개수를 통해서 이런 뇌세포 수가 늘어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또한 지능지수랑 관련이 있는지 연구 지표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뇌는 백질이랑 회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거 비율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신경과학 공부를 해보면은 뇌의 크기뿐만이 아니고 요거와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뇌세포라든지 뇌세포의 밀도라든지 요거랑
뇌세포 개수를 결정해주는 지표인 뇌이랑 고랑, 백질, 회백질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연구에 끌어와서 독창적인 주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뇌 크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요 주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신경과학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있는 연구들에서 해결이 안 된 파생되는 질문을 해결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뇌가 크면은 지능지수가 약하긴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쳤을 때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뇌 크기랑 지능지수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데 과연 상관관계를 넘어선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그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뇌의 크기를 키우는 어떤 약물이나 치료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뇌의 크기를 키우면은 과연 이것이 지능을 높여줄 수 있을지 요거 역시 우리가 궁금하게 파생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능이 높아지면 지능 검사가 높아지겠죠. 수치가. 그럼 실제로는 뇌의 크기가 커지는지 이런 역의 상관관계 역시 성립이 되는지 혹은 치매 환자들은 뇌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사멸해서 뇌의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지능이 작아지는 인과관계가 이루어질지처럼 기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걸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증명하는 파생 질문을 연구 주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뇌 전체 크기랑 지능이랑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은 전체 크기로 하지 말고 특히 어느 부분이 지능과 상관이 있는 부위가 될지 예를 들어 뇌 전체가 균일하게 커질지 혹은 전두엽만 커질지 뇌관만 커질지 이런 식으로 지능과 상관관계가 있는 뇌 영역 부위를 규명하는 것 역시 좋은 파생 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전체 크기와 지능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쳤을 때 지능지수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은 지능 중에도 다양한 지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지능이 될 수가 있고 IQ, EQ 혹은 사회적인 지능, 소셜 IQ 같은 것도 다 역시나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지능 중에 어떤 지능에 해당될지를 세분화하는 것 역시 연구 주제를 도출해내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뇌 크기 중에서 전두엽 부분이 커지면 전두엽과 관련이 있는 공감과 관련된 지능, 소셜 IQ 이런 것들이 증가할지 혹은 해마가 커지면 기억력이 상승할지 요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이미 많이 되어 있죠. 공부해보면 나옵니다. 혹은 기저액이 커지면 작업 기억 능력이 상승할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서 파생되는 질문을 해결하는 것 역시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거에서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죠.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도출해내는 방법, 연구 범위를 바꾸는 방법, 연구 대상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연구에서 파생되는 파생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걸 하나만 도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예를 들자면은 독립변수를 늘려서 뇌의 크기랑 머리의 크기를 인구 대상을 바꿔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바꿔서 전두엽에 대해서 파생 질문 쪽으로 해가지고 전두엽과 공감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있을지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가설을 만들어 가다가 보면은 어느 조합인가는 아직 우리 인류가 실험을 하지 않은 연구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방법들을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새로운 연구 주제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주제 도출해내는 걸 너무 어려워할 거 없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것저것 바꿔나가다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새로운 연구 주제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연구 설계랑 논문 작성 부분을 제가 예시를 들어보기 위해서 연구 주제 예시를 2개 잡아봤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주제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어떻게 잡아봤냐면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MRI를 이용해서 지능이 높은 사람에서 어느 부분의 뇌가 커질지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소스들을 가지고서 적당히 조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나 설계를 해봤고, 두 번째 거는 논문 작성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약간 뜬금없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 주제로 연구 대상을 생쥐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 뇌 부피가 커지고 지능이 상승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제에서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은, 기존에 신경계에 쓰는 약물 에스케타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항우울제로 새로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약물을 제가 도입을 했고, 이 약물이 기존에는 코로 투여를 하는데 새로운 투여 방식인 척수강 투여 방법이라고 두 가지 참신한 주제를 추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요거는 요 약물을 투여한 군과 안 한 군들을 가지고서는 뇌 부피랑 지능의 차이가 생기는지 서로 비교를 하는 연구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후에 연구 설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연구 논문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